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메리티 안동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급작스럽게 한번 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명절도 앞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급 IT 좀 주춤해지고 있죠. 자동차도 애플카 이후로 좀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 바로 카카오, 네이버 두 개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약간 잡음이 좀 생기고 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바로 플랫폼법이라는 겁니다. 플랫폼법이라는 게 생기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곧 이제 임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일본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좀 이 규제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너무 이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 이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너무 유리한 그런 계약을 쓰거나 뭐 수수료를 막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3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정도,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 앱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엔, 그러니까 2조 정도 매출이 넘어가면은 이 규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7월부터 이미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시행을 이제 가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동의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독과점이라는 거에 대한, 요즘에 가장 독과점이 심한 게 뭐 바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었잖아요. 이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에서는 다 이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특별법을 그럼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미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총 이제 26개 정도의 기업이 타겟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쇼핑몰, 뭐 11번가, 뭐 쿠팡,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배달앱, 배달의 민족, 그렇죠? 숙박앱, 야놀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런 쪽도 포함이 되겠죠. 총 이제 26개의 기업들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카카오와 네이버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시장에서 중개 거래액이 대략 100조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큼 그동안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갑질한 부분도 사실 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2년부터 이제 시행될 것 전망이 되고요. 3월 정도에 이제 입법 예고가 들어갈 것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연말에 국회에 이제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과연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또 반발이 있겠죠. 반발이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 규제라는 것이 국내 기업에만 좀 집중적으로 돼 있다. 외국 기업보다는 너무 국내 기업들이 타겟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반신산업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타다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그런 사업들의 성장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규제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미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들만 너무 피해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가느냐, 딱 표면적인 내용만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수수료, 그리고 검색 기준, 우리가 이제 여기에 플랫폼에 가입을 했는데 도대체 검색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활동,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경영활동에 가담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약했을 때, 좀 위반했을 때의 그런 이제 과징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봤을 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거나 뭐 이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내용은 1년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들이고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정전했다 하지만 기업 실적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죠. 보완해 나가는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뭐 죽는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고,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동안에 너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배달의 민족, 뭐 갑질에 대한 뭐 얘기도 많이 있었고, 수수료가 너무 높았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수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로서 주가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주도주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고점에서 밀렸죠. 현대차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는 말이 몇 개 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섹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카카오, 네이버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관심을 받았었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다시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 때문이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상황에서 뭐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런 뭐 모습은 일단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워낙 주도주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때의 모습은 가장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뱅크라던가 자회사들 상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악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악재들로 인해서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위험이 굉장히 크죠. 어떤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뭐 밀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쉽게 하이닉스가 불이 났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불 때문에 빠지는 거는 하루로 끝나요. 그리고 적자가 발생했다, 단기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었죠. 현대차가 3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려서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단기적인 뭐 이슈적인 악재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서운 것은 시장 위험입니다. 뭐 시장이 정말 갑자기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또는 미국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이 전반적인 소비 자체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산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런 섹터들은 주가가 밀리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뭐 일시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 펀더멘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중에서 가치주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치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롯데푸드라던가 롯데칠성, 뭐 한섬, 뭐 음식료 업체들,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약간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는 가치주들이 피난처가 될 거다, 이렇게 좀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직 시장이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